안녕하십니까. 자, 특강 주제로 외교사를 잡았는데요. 이제 스토리텔링이라고 붙여놓은 건 뭐냐면 그 답안지용으로 암기 이런 것보다는 이제 전후 맥락 이런 것들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려면 끝도 없어가지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국제정치학 답안지에 필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배경들을 볼 텐데요.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보는 국제정치학은요, 이제 근대 국가 체제 혹은 근대 국제 질서를 전제로 한 개념이에요. 고대, 중세 질서와는 다른 질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체계. 정치학에서 국가하면 국민국가, 즉 우리가 30년 전쟁 이후 확립된 주권국가, 영토국가, 국민국가라 불리는 그 국가를 지정하는 것처럼 이들 국가들 간의 관계를 보는 게 근대 국제질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국제정치학의 주제는 이제 그와 관련된 것들로 일단 보시면 돼요. 근대 국가는 뭐냐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기본 개념으로 국력과 국익, 주권과 안보, 무정부성은 기억하실 거고, 일단 근대 국제체제는 무정부적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예컨대 중세를 한다면 교황이 조정을 하는, 그래서 초국적 권위체가 존재하죠. 세계정부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일단 국가 위에 있는 상위에 어떤 권위체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컨대 국내 정치에서 A와 B라는 두 행위자 간의 갈등, 분쟁이 있을 때 국가라는 권위체가, 이때 권위체란 뭐냐? 정당화된 권력을 authority, 권위라 불러요. 그래서 권력은 권력인데, 권력은 여러분 아시죠? A가 B로 하여금 X를 행하도록 하는 능력을 권력이라 규정하고요. 이때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이 요구를 들어준 이유는 뭘까? 일단 권력의 근원은 제재력이 있어요. 강제력, 제재력 때문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상대방을 순응하도록 만드는 힘을 바로 권력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버지와 할아버지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할아버지 말씀 듣는 건 뭘까? 분명 아버지가 돈도 많고 맞짱 뜨면 아버지가 이길 것 같은데, 할아버지 말씀 듣는 건 할아버지의 권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치매기가 좀 있으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아들이 할아버지의 그 뭐랄까 좀 상식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아버지 다 예의합니다. 아버지 대체 왜 그러세요? 인석 할아버지잖아. 그때 아버지가 할아버지 말씀을 듣는 것 혹은 할아버지 의도를 존중해 드리는 것은 바로 힘 때문이 아니라 돈이나 물리적 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정당성. 예컨대 조선시대 그 세도가들이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자신의 정적을 수청할 때, 사약을 내릴 때 왕의 이름을 빌어서 사약을 내리죠. 그건 뭘까? 왕의 이름에 담겨있는 정당성입니다. 이거를 사회과학에서는 신성권이라 불러요. 아버지 이름으로 난 누구 자식이며, 혹은 천자로서, 혹은 나는 황제로서 정당한 권위를 갖는다. 정당성으로부터 힘이 나오는 것, 그걸 권위라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끔 국가의 어떤 그 법을 따르는 건 뭘까? 정당성이 인정될 때 따르는 거죠.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저항을 하죠. 시위를 한다든지 혁명을 통해서 체제를 전복할 겁니다. 따라서 일단 국가 내에는 이 질서의 정당성을 갖는 그 권위체가 존재합니다. 중세는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대항해 시대에 서로 충돌이 됩니다. 신대륙의 관할권을 둘러싸고 누가 이걸 지배하는가, 전쟁까지 갈 기세였었죠. 여러분이 트키데스 함정 개념을 보셨을 거고, 앨리슨이 16번의 세력 전이 시기에 패권 전쟁 가능성이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포르투갈과 스페인입니다. 자, 포르투갈에 스페인 넘어가는 과정에서 교황이 이걸 조정했어요. 다시 말하면 중세에는 권위체가 존재했다는 이야기. 하지만 베스팔리아 조약 이후에 국가들 간의 관계는 주권 국가들 간의 관계고요. 평등한, 동등한 그런 국가들 간의 관계입니다. 물론 실질적인 힘의 차이는 존재해요. 강대국가, 약소국, 중견국 등이 존재하지만, 자,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국가들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평등하다는 말은 뭐냐? 그 상위에 그 누군가가 없다는 말이고 그거를 무정부 상태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무정부 상태란 자연 상태와도 같은 것.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 간의 관계가 바로 국제질서 내에서 국가들 간의 관계가 되는 거겠죠. 무정부 상태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기억나는 거 있죠. 홉스적 세계에서는, 그다음에 로크적 세계에서는, 칸적 세계에서는 각각 벤트의 표현을 빌려면 에너미, 라이벌, 프렌드로 인지되면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추정 상태, 바로 홉스적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로크적 관계에서는 라이벌 관계로 인식되는 거죠. 보호부제가 아니라 자기보전, 생존, 안보, 이걸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보호부제 상태가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는 약속 이행의 불확실성 상태 혹은 집행력 부재 상태, 자유주의가 보는 국제질서가 되는 거겠죠. 반면에 프렌드로 인식한다면 칸트적 관계, 영구평화 가능한 그런 질서가 형성될 거라고 보는 건데요. 그러면 이 무정부 상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따라서 근대 국제질서의 진단과 그 다음에 협력이냐 전쟁이냐에 대한 전망, 이 모든 것들은 갈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근대 국제질서는 일단 자, 국가는 무엇을 따라 움직이는가 했을 때 국가이익이라는, 국가이성, 국가이익이라는 이에 따라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종교에 따라서 움직였던 중세와 달리 개별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게 한 방향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 국익이 갖는 의미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모든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쫓아서 행동한다라고 한다면 국가의 행동은 예측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과학적 분석 대상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모겐소 기억나시죠? 일단 복습 삼아서 먼저 기억을 되돌아봅시다. 모겐소는 자, 사회과학은 뭐냐? 인간 행동의 법칙. 모든 인간은 인간 행동 법칙, 객관적 법칙에 구속된다고 봤어요. 국가 또한 국가 행동의 법칙이 있다. 따라서 국제정치학이 규명하고자 하는 건 뭐냐? 바로 국가 행동을 설명하는 거죠. 법칙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국가 행동은 인과관계의 법칙에 구속된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국가가 자, 미국과 동맹을 맺는다 혹은 미국과 동맹을 철회한다. 거기에는 원인이 존재한다고 보는 거고 그 원인이 대체 무엇일까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겠죠. 이 국가 행동은 외교정책, 대외정책 혹은 외교정책이 될 수 있겠고 이 외교정책은 동맹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겠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 외교정책은 결국은 특정한 원인에 따른 국가 행동의 결과물로 나온 거니까 이걸 결정짓는 건 뭘까라고 했을 때 자, 모겐소는 권력 극대화, 권력에 대한 의지가 인간 행동을 결정하듯이 권력에 대한 의지가 국가 행동을 결정한다라고 봤던 거고요. 케네스 왈츠는 그를 체제 수준에서 구조 수준에서 설명합니다. 무정부적 구조 속에서 모든 국가는 동일한 목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자, 안보라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고 따라서 자, 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들 간의 관계는 결국 무정부적 구조에서 자구의 논리에 지배를 받게 되며 자구의 세계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무정부적 세계다. 따라서 일일 국가 행동을 결정짓는 것은 무정부적 구조는 주어진 조건이고요. 상황 변수가 되겠죠. 그다음에 국가 소속 모두 동일합니다. 결국 남는 건 뭐냐? 국가 간의 힘의 차이. 바로 힘의 분포가 국가 행동을 결정짓는다고 설명합니다. 힘의 분포, 세력 균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결국은 국가의 의도와 국가의 능력인데 모든 국가는 안보 국대를 추구한다고 본다면 결국 남는 건 능력의 차이가 되겠죠. 어쨌든 자, 국정치학 분석에서 능력과 의도가 중심 주제로 들어온 건 바로 현실주의자들에 의해서 규명된 이런 면에서 이야기되는 거고요. 자, 결국은 바로 이 국가의 힘, 국가의 이익, 이건 힘과 의도라고 볼 수 있겠죠. 무정부 상태에서 이들 간의 관계는 결국 안보 딜레마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통적인 국제정치 이론가들의 관점이었고 이 속에서 안보 딜레마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현실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전쟁이 정상적이고 국가 간의 협력은 예외적 상황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속에서 국가 간의 협력을 결정짓는 조건을 찾고자 하는 게 현실주의 관점이었고 반대로 자유주의는
자, 무정부적 구조 속에서 국가 간의 협력이 가능한 조건을 찾는 게 자유주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안보 딜레마, 자, 힘의 분포, 세력 분포, 능력의 분포 이런 표현들 사용하죠. 자, 의도와 능력, 안보 딜레마 이런 개념. 때로는 자, 국가 간의 관계는 게임 이론을 운용한다면 이거는 특히 미어샤이머 같은 공격적인 실주의는 이런 관점을 견지하죠. 국제 정치는 아주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거는 바로 불신, 변절의 두려움이 되겠죠.